안녕하십니까, 밀콩조아입니다. 오늘 일요일 날인데 저 지인 내일 건축토박이 하루 일을 해야 되거든요. 근데 거기 지인 아는 집인데 뭐 고사를 지낸다고 가서 잠깐 바가지 두 바가지 퍼주고 뭐 행사인가 봐요. 뭐 미싱 그런 건데 해주고 집에서 가까워서 잠깐 가서 해주고 뭐 15만원 받고 왔습니다. 저도 15만원짜리 덤핑하러 갔다 왔습니다. 근데 아는 사람이니까 도와줘야죠. 그 15만원 공짜로도 해줄 수 있는데 15만원 준다고 하길래 그냥 아무 소리 없이 가서 저거 해줬습니다. 제가 이제 내리기 전에 영상을 틀은 이유가 제목에 굴삭기 기사 억대 연봉 벌 수 있는 방법. 굴삭기 기사가 직업이라는 게 꿈의 직업이 왜 직업인가, 꿈의 직업, 그거를 제가 이제 영상으로 이제 얘기를 하려고 해요. 이 영상, 내가 하는 얘기는 누구한테 주워 들은 얘기가 아니라 제가 경험하고 느낀 거, 그래서 제 소견, 그 얘기를 하는 거니까 어디까지나 참고만 하시고요. 저거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이제 10년 전에 사토 운반을 처음으로 이제 맡아서 업자를 했어요. 지금은 이제 장비를 잠깐 타고 있지만, 장비 타는 거는 잠깐 쉬는 거예요. 이제 업자를 해보니까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저거 해갖고 지금 잠깐 쉬는 단계인데, 10년 전에 이제 사토 운반을 처음으로 이제 맡아서 해봤어요. 그 대학교 운동장 그 인조잔디 구장을 까는 건데, 기존 이제 운동장 흙을 이제 퍼내야 되잖아요. 그 제가 이제 누배당 3,800원에 맡아서 했습니다. 3,800원에 그때는 또 10시간 근무라 3,800원이 맞았어요. 그 일주일 만에 흙을 다 퍼냈는데 업자로서 3,800원 업자로서 한 거는 조금 남았어요. 그리고 그 운동장 흙이 그 처음에 이렇게 지금도 보면 모래 몇 프로, 왕마사 몇 프로 그런 식으로 설계가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그 운동장 흙은 뭐 어디 흙 채워주고 뭐 그런 게 아니라 골재장으로, 모래 채취장으로 다 보냈어요. 그래서 일주일 만에 끝내고, 공사를 끝내고 골재장에서 보조받은 거 업자로서 좀 남은 거 하니까 일주일 만에 제가 1200만 원을 벌었어요. 1200만 원 벌고 장비로 또 일주일 동안 상차를 했잖아요. 그때 50만 원이었거든요. 그러니까 57에 35, 1550만 원. 1550만 원이면 기름값하고 우리 기사들 앞사발이들 덤프들 기사 밥값 저거 하면 뺄 거 빼고 해도 1400만 원 돈, 1300만 원 돈 그렇게 이득을 봤어요. 일주일 동안에. 그러면 처음 업자 치고는 수입이 괜찮잖아요. 좋잖아요. 그죠? 그래서 제가 이제 그 전에 계속 업자를 하고 싶어갖고 계속 준비를 했었고, 야간대 통화할 것도 나오고, 나중에 이것도 영상으로 만들 거지만, 준비를 이제 많이 해놓고, 이제 그렇게 이제 시작을 한 거예요. 그래서 첫 스타트 치고는 좋았고, 그리고 이제 제가 경지 정리도 해보고, 부대 토목도 해보고, 저기 뭐 조그마한 소방도로도 해보고, 뭐 운동장 뭐 인조잔디가 발암물질 나온다고 철거하고, 트랙 다시 만들고, 뭐 흙 그 깔고, 뭐 그런데 두 군데 뭐 바닷가에서 돌 싸고 하는 거 그런 거, 그거 제가 이제 상하수도가 제 주종목이에요. 상하수도를 오래 했어요. 상하수도는 제가 일을 맡을 때 모작으로 안 하고 일갈로 받아서 했어요. 일갈이 뭐냐면 아예 이제 포장 마무리까지 서류까지 다 해주는 거를 이제 일갈로 받는다고 해요. 그러면 이제 그거를 이제 프로테이지로 해서 받았는데, 그거 잘 벌 때는요, 에스카의 판넬 구간 장애물도 없고 2차선 도로인데 장애물도 없고 차도 안 다니고 흙 쌓을 때도 많고, 그 수도 50mm 피해간 놀간이랑 같이 묻는 건데, 그게 제가 하루에 60m씩 했어요. 60m 안 파면 퇴근을 안 했어요. 그러면 그 메다당 16만 원이었는데 60m면 하루에 900 얼마예요. 900만 원 넘게 이제 버는 거예요. 그럼 투입비가 거기서 250만 원이에요. 그럼 투입비 700만 원 정도를 적립을 하고 벌고, 이제
투입비 250만원 중에 장비 포지션, 인건비 이제 둘로 나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제가 그때 갈로 작업할 때만 해도 장비가 6대였어요. 6대. 제 장비 갖고 다 했어요. 제 장비로 다 하든지 아니면 못하면 우리 양아치 형, 우리 형한테 6도분만 하지 말고 5돈차 집어넣어. 더 필요하면 지인들 한 명 두 명 끌어들이고요. 그러니까 그 장비 포지션이 크잖아요. 250만원 투입비 중에 그 인건비 일당 아침 저녁 밥값 숙소비 해봤자 장비 포지션이 크기 때문에 장비 포지션이 더 커요. 금액이. 그러면 거기도 내 차로 했다고 했잖아요. 그럼 장비 수입은 또 따로 벌고 업자는 업자대로 하고 토탈 합치면 800 얼마가 되더라고요. 근데 빼놓고 장비 때는 빼놓고 이제 업자로만 보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한 달을 벌면 진짜 순수익 2억이 될 수가 있잖아요. 근데 문제는 회사 사장님들이 이렇게 큰 돈을 벌면 벌게끔 해주겠냐고요. 그죠? 자기네들이 직영으로 하지. 잘 그렇게 돈이 되는 구간이 있고 안 되는 구간이 있어요. 이제 골목길로 들어가면 거기서 좀 까져요. 돈을 버는 걸 얼마나 지켜내느냐 아니면 얼마나 들까지느냐. 뭐 이제 포장까지 해도 포장도 그러니까 골목길에서 까지고 또 배수 설비에서 좀 만회하고 이제 포장해서 또 다시 까먹고. 그러니까 이제 업자로서 해보니까 고생은 고생대로 하는데 돈이 안 되더라고요. 제가 장비를 안 타고 일반 업자였으면 하는데 괜찮다고 하는데 장비를 타고 있기 때문에 고생한 거 비해 수입 눈이 높은 거예요. 수입이 안 좋구나. 이게 2달짜리 일을 들어가면요 바가지 꽂아서 2달 만에 이거는 쪽내고 나와야 돼. 하는 공사 2달짜리 공사가 2달이 아니에요. 그 전에 도면 나오면 현장 조사해야 되고 지작물 조사해야 되고 감독관 만나서 상의해야 되고 착공계 내야 되고 자재 그 도면이랑 안 맞으면 설계 변경 들어가야 되고요. 야적장 구해야 되죠. 매놀 주문해야 되죠. 뭐 강 같은 거 주문해야 되죠. 골재 받아야 되죠. 이장 마을에가 저거 중소도민 이장님 만나서 저거 얘기해야죠. 밤에 사람들 주민들 모여갖고 주민 설명해야 되죠. 현수막 붙여야 되죠. 간판 주문해야 되죠. 그러니까 지금 생각대로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보다 이제 하여튼 되게 복잡해요. 준비할 게 많아요. 그러면 제가 이제 한 달을 준비를 해야 돼요. 2달 일이면 한 달을 거진 준비를 해야 돼요. 그럼 장비를 그때 준비를 하는 동안 장비를 한 달 동안 하면 1,000만 원을 벌어올 수가 있어요. 그 맞는 말이잖아요. 근데 업자의 길로 가면 그거를 포기를 해야 돼요. 그거 또 일 끝나면 바로 가는 야간까지 해서 어떻게든 끝내서 사무실 들어왔어요. 그러면 우리 관리자들끼리 작업회의를 해요. 작업회의하고 작업회의가 끝나면 관리자들 퇴근해요. 그럼 저는 그때부터 또 투입비를 봐요. 그 앞으로 이제 돈 걱정도 해야 되고 업자는 돈 걱정도 해야 되고 어떻게 조달할 건가 어떻게 할 건가 어떻게 돈을 부를 건가 지금 투입비가 얼마나 들어가나 너무 과한데 어떻게 전략해야 되나 그 별의별 생각을 투입비 그 보고 저걸 해야 돼요. 그러면 집에 또 늦게 들어가고 9시에 들어가면 일찍 들어가는 거고 늦게 들어가면 10시 11시에 들어가고 그렇게 열심히 했어요. 근데 열심히 했는데 몇 년을 해보니까 업자 그렇게 노력한 만큼 수입이 안 생기더라고요. 몰라요. 견적을 좀 세게 들어갔으면 모를까. 저는 이제 안전하게 이제 좀 촉박하게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이제 생각을 해보니까 노력한 만큼 고생한 만큼 수입이 안 되는구나. 그리고 좀 아까 제가 얘기한 거 있잖아요. 사토업자들이 4,000원짜리를 2,500원, 3,000원에 달려든다는 거. 그게 이제 경쟁이 치열한데 그거 이제 속을 자세히 들여다보면요. 제가 이제 보는 시각이 틀려졌어요. 나중에 사토업자 하는 사람들 자세히 들여다보면요. 사토업자들 장비 덤프들 갖고 있어요. 2대, 3대 더 많이 갖고 있는 사람은 더 많이 갖고 있고요. 덤프를 안 갖고 있는 사람들은 그 경쟁에서 이겨낼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 무슨 얘기를 하냐면 사토업자도 싸게 들어가는 이유가 일반 업자로 마진은 이만큼 뭐 조금밖에 안 남아서 일반 업자들은 못 버티는 거를 자기네들은 밑에 장비대가 있으니까 장비대라도 먹고 살자.
그래서 어떻게든 이 싸게라도 이 공사를 따오자. 저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일반 업자로서 남는 것도 없어요. 고생한 보람이 없어요. 근데 보는 시각이 뭐가 들려지냐면 해보니까 아, 이 현장을 함으로써 내 장비를 몇 대를 굴렸구나. 그 시각에 이제 눈이 뜨는 거예요. 이거를 이 업자의 생활을 성공적으로 하려면 어떻게 방법이 있을까 생각하는데, 그러니까 이제 저는 보는 시각이 업자로 돈 버는 게 아니라 이 현장을 갖고 옴으로써 내 장비를 어떻게 굴리겠구나, 그 생각 그런 쪽으로 생각이 바뀐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스트레스 받고 이제 공사를 이제 안 한 지가 이제 2년 정도가 됐어요. 이제 장비만 탄 지가. 장비가 타는 게 저한테는 휴식이에요. 저기 저 노렉스 140W 제 영상 보면 거기가 포항 현장인데, 그때부터 이제 제가 장비를 탄 거예요. 그때 이제 그 제가 이제 관리자로 데리고 있던 분, 이제 제가 공사를 이제 들어오면, 지금도 공사가 들어와요. 왜냐? 일반 업자들 주는 것보다 우리 장비 갖고 있는 업자들 주는 게, 나 같은 업자를 주는 게 회사에서는 이득이에요. 일반 업자들은 100만 원밖에 안 남고 하면 생활이 안 되네. 또 까지면 만세 부르고 가요. 단가를 올려달라고 하든지 안 올려주면 만세 부르고 가요. 근데 우리 나 같은 업자, 내 장비 갖고 일하는 업자를 만나면요, 일반 업자를 안 남아도 장비대가 있기 때문에 끌고 간다는 거예요. 장비 일을 시키기 위해서. 그러니까 일반 건설회사 사장님들은 저 같은 업자를 좋아해요. 그래서 지금도 이 일이 가끔 들어와요. 들어오면 저는 대신 지금은 휴식기간이라 일을 안 해요. 안 하고, 그때 데리고 있던 관리자로 내 밑에 그 도와줬던 그 부장님한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기 뭔 일이 있는, 어디에 무슨 일이 있는데 견적이 얼마에 넣으면 될 것 같아요. 아니면 누가 이렇게 들어왔는데 이 금액에 들어가면 한 달 평균 700만 원이 벌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내가 봤을 때 1000만 원이라는 돈을 만질 수가 있을 것 같아요. 평균으로 따지는 거예요. 근데 또 부장님, 이거는 조금 지금 일도 없고 있으니까 이거 그냥 평균 500만 원은 남길 수 있으니까, 한 달에 평균 500만 원 남길 수 있으니까 그냥 해주죠. 그러면 한다고 해요. 단 아직 그때는 초창기니까 저한테 김 사장이 좀 도와주라고. 알았어요, 내가 도와줄게요. 왜냐면 일은 부장님이 나보다 일은 고수예요. 잘해요. 근데 돈에 관한 거, 내역서 보는 거, 내역서 봐서 아 이거 돈 될 것 같다, 안 될 것 같다, 그거는 직감은 내가 더 좋아요. 나는 업자 경영을 하는 입장이었으니까 그런 거는 제가 더 좋아요. 그러면 나한테 도와달라. 아, 도와줄게요. 그 옆에서 이제 코치를 하는 거예요. 코치하면 나는 장비 포지션만 먹는 거예요. 같이 일을 하는 거예요. 그때 이제 포항 현장 할 때 그때 부장님이랑 그 장비만 했었고, 그런 식으로 코치하면서 하면서 장비만 했었고, 또 그때 오산 현장이 있었는데, 오산 현장 우리 양아치 형 그 지인한테 소개해주면서 우리 양아치 형 대신 끝까지 데리고 써라 해갖고, 그때 대전에 55만 원 단가할 때 60만 원씩 받고 1년 동안 잘 해먹었어요. 거의 1년 동안에. 그러니까 저는 지금 보는 시각이 일을 따오는 거를 떠나서, 일을 따와서 업자로 돈 버는 생각을 안 해서 이 공사를 따와서 내 장비를 얼마나 어느 기간 동안 굴릴 수 있겠구나, 그 개념으로 지금 보는 거예요. 지금 다른 분들도 그런 개념이, 트인 사람들은 그 개념으로 많이 볼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이제 지금 일반 업자들이 보면 상당히 기분 나쁠 거예요. 이런 덤핑 치고 있네, 뭐 하고 있네. 근데 어쩔 수가 없어요. 우리 장비를 사나이가 장비를 타면 장비만 탈 거예요? 더 뻗어나가서 억대 용복 만들고 저거를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자기가 준비 받아들이고, 정보 같은 거 받아들이고 준비하고 저거 해갖고 준비가 딱 되면 이제 업자 생활 해봐야 될 거 아니에요. 지금 이 장비가, 포크레인이라는 직업이 왜 좋냐, 지금 얘기했듯이 지금 이제 얘기할 건데 너무 좋아요. 내가 봤을 때는. 왜냐, 만약에 이렇게 하다가 자기가 장비를 하다가 뭔 일이 들어왔어요. 일하세요. 업자 생활 하세요. 업자 생활 하다가 안 되면 다시 장비로 와서 타세요. 일 없으면. 일반 대기업 SK 건설 부장까지 하고
어디 뭐 대기업 부장까지 하고 아 이제 나도 사업 해봐야겠다 해갖고 나와서 사업을 하시잖아요. 예? 근데 현장에 돈 번다는 게 없어요. 협력업체들이. 만약에 잘못됐어요. 잘못됐으면 다시 어디 취직 잘 되겠어요? 안 돼요. 어디 취직 된다고 해도 월급쟁이라고 하면 자기가 봤던 사장할 때 봤던 그 어깨에 머리가 커졌기 때문에 누구 밑에 가서 월급쟁이 하기 힘들어요. 그러면 이제 방법이 프리랜서를 하는 거예요. 누가 이제 아는 지인이 여기 현장 좀 맡아달라고 하면 그 현장 맡아주는 거예요. 그 현장 맡으면서 월급으로 안 되니까 막 장비 때 더 끊고 뭐 해갖고 이제 삥땅 치고 그런 식으로 해요. 제가 이제 이 노가대 밥을 먹어보니까. 근데 장비는요, 하다가 안 되면 이 장비를 다시 잡으면 돼요. 장비만 안 놓고만 있으면 돼요. 또 내 장비로 제가 얘기했듯이 현장 하나 맡아서 제 장비 집어넣으면 돼요. 일반 소규모 현장, 하수갈로, 저거 뭐 소규모 현장, 그런데 보면 마을 하나에도 주도로 6더블 2대, 골목길은 상황에 따라서 3더블, 아니면 공투, 미니, 상황에 따라서 돼요. 그럼 6더블은 2대는 제가 6더블 2대 갖고 있으니까 지금 현재 10은 팔려고 내놨고, 쿨릴 수가 있잖아요, 몇 개월 동안.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달려들던지, 아니면 장비, 나 업자라고 이건 본격적으로 차에서 내려야 돼. 내려서 하세요. 하시고 안 되면 다시 장비를 잡으면 된다는 거예요. 일반 건설회사 출신들은요, 하다가 안 되면 취직도 좀 저거 하고 하니까 창피하니까 막 공사 따려고 돌아다닌다고요. 근데 그 밑에 처자식들은요, 돈을 안 갖다 주니까 고생이 말도 안 하게 심해요. 왜냐면 내가 다 노가대 이제 주위에서 이제 그 경영자들을 많이 만나보고 저걸 겪어봤으니까. 그러면 나는 그러죠. 뚱구름 잡는다고. 얼른 정신 차려야 되는데 뚱구름 잡는다고. 근데 장비는요, 내가 하다가 스트레스 받아서 나 지금 잠깐 손을 띄고 있다고 했잖아요. 와서 장비를 타면 돼요. 장비만큼 편한 게 없어요. 하루를 일 나가면 60만 원이라는 돈이 일당이 보장이 되잖아요. 업자는 그런 게 안 되는데. 그러면 이거 하다가 안 되면 와서 장비를 타시면 처자식도 힘들 필요도 없고 괜찮아요. 그러니까 장비가 밑에서 받쳐주고 있으니까 좋아요. 건설회사 사장님들이 장비 출신들이 내가 알기로는 60% 이상일 거예요. 왜냐? 이런 식으로 장비가 잘 받쳐주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굴삭기라는 직업이 내가 볼 때는 진짜 꿈의 직장이라고 생각해요. 지금 포크레인을 배우시려고 하는 분들, 배우시는 분들, 기사분들, 차주분들, 이제 한 단계씩 올라갈 거 아니에요. 이제 차주돼서는 이제 업자의 길로 이제 가보려고 하는 사람도 있고, 그냥 업자에서 그냥 하루 먹고 뭐 하는 욕심 없는 사람들도 있고, 근데 간혹가다 나처럼 욕심이 많은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이제 계속 기술을 습득을 하세요. 배울 거 있으면 배우고 준비를 하세요. 준비를 하시다가 업자의 길이 뭐가 일이 딱 나면 그때 튀어나가는 거예요. 저도 잠깐은 지금 스트레스 받고 쉬고 있지만 이 휴식 기간이 올해는 안 갈 거예요. 어느 정도 휴식하면 저도 다시 튀어나갈 거예요. 우로 다시 내 꿈을 위해서 나갈 거예요. 제 꿈이 빨간색 슈퍼추카 뚜껑 없는 차 타는 건데 머리가 하얘갖고, 그 빨간색 슈퍼추카는 뭐 지금이라도 전재산 팔고 하면 좋은 거 사요. 근데 그게 다가 아니잖아요. 빨간색 슈퍼추카 타면 그만한 능력이 있어야 되잖아요. 저는 그 능력을 위해서 계속 노력을 하는 거예요. 어느 순간 되면 쉴 만큼 쉬면 튀어나갈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굴삭기 하시는 분들 진짜 이 포크레인이라는 직업이 진짜 좋은 거예요. 뭐 내 전에 영상에서도 얘기했듯이 왜 좋은지 막 얘기를 했잖아요. 명태도 없고 체력이 되는 한 이건 해먹을 수 있는 직업이라고. 그러니까 사업하시는 분들 밑에서 잘 받쳐주잖아요. 업자에게 뭐 땅 장사를 하셔도 되고, 땅 누가 쳐다보지도 않는 땅 사세요. 사셔갖고 일하다가 일 없을 때 가서 시간 날 때마다 가서 2시간이든 하루도 가서 정리하세요. 꼼방하고 나라시하고 보강토도 싸고 돈 좀 투자하려면 보강토도 싸고 조경석 쌓고 이쁘게 만드세요. 그럼 평당가가 좀 올라갈 거 아니에요. 그래 파세요. 다른 사람 일반 업자들은 다른 장비 데리고
장비 데리고 와서 장비 떼주고 해야 되지만 내 장비로 있으면 일 없을 때 가서 하시면 돼요. 조금씩. 그래서 팔면, 그래서 이제 부수입을 얻으면 되는 거예요. 이게 몇 가지 아이템이 몇 개가 있어요. 근데 지금 오늘은 제가 요까지만 얘기할게요. 그거 저는 제가 아는 방법은, 제가 경험했던 거는 다 공유를 하려고 해요. 혼자 이것도 기술 아니냐 하는데, 저는 유튜브를 하면서 취미생활로 하고 있지만 제가 갖고 있는 정보는 배우려고 하는 사람들한테는 다 베풀려고 해요. 그 다음에는 영업 노하우 그런 것도 이제 영상 찍으려고 하고, 또 제가 이제 굴삭기 기사로 이렇게 이제 업자가 되고 이제 성공하려면 임하는 자세, 이제 그런 것도 이제 영상을 찍고 이제 계획이 머릿속에 이제 컨텐츠는 있는데, 일단 밀콩좌는 업자의 개념을 보는 시각을 달리 보고 있다. 지금 이 공사를 따옴으로써 내 장비를 얼마나 굴릴 수 있나, 그래갖고 그런 식으로 해서 억대 연봉을 해야 되잖아요. 그죠? 저는 2억 연봉은 하고 있습니다. 제할 거 제하도 2억이라는 연봉을 하고 있어요.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님들도, 여러분들도 이제 배운다는 자세로 업자의 시간을, 내 말을 맹신도처럼 믿지 말고 그냥 참고만 하세요. 아, 밀콩조아가 그런 방법으로 하고 있구나. 그래서 참고만 하세요. 더 뭐 견적을 또 좋게 받아갖고 장비에서 내려서 해도 돈 벌 수도 있고. 그런데 그러니까 제 얘기는 어디까지 참고로 하시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부탁드릴 게 있는데, 어제부터 유튜브 법이 바뀌어갖고 구독자 수가 1000명이 안 되면 모바일 라이브를 못 한대요. 제가 라이브는 아직 말주변이 없어서 재밌게 못하지만, 그래도 남들한테 욕 얻어먹을 망정 그래도 저는 라이브를 하고 싶어요. 영상을 찍고 싶어요. 해야지 실력이 느는 거지, 욕 얻어먹는 거 겁먹는다고 안 하면 그건 자기 자신한테 지는 거예요. 그렇게 하다 보면 언젠간 프로가 될 테고, 능숙하게 말도 잘 할 테고. 제 약점이 스피치 학원도 다녔었는데 말하는 게 약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유튜브를 하고 싶은 게, 이제 저는 그 주 목적이 있는 거예요. 욕을 얻어먹어도 하고 싶어요. 근데 구독자가 1000명이 아니면 모바일 그게 안 된대요. 오늘로서 지금 현재 890명, 오늘 잘하면 900명이 될 수도 있어요. 이 영상을 내놓으면 900명이 넘어가겠죠. 얼른 1000명이 되고 싶어요. 그러니까 보시는 분들 돈 들어가는 거 아니잖아요. 구독과 좋아요 좀 눌러주시고, 이만 밀콩조아 영상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댓글로 답변을 주시면 제가 성심성의껏 답변을 해드릴 수 있는 건 해드리고, 여러분들이 쓰신 댓글이 맞는 말이면 저도 겸허히